미군 공동방위조약으로 이재명 정권의 무덤을 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이행을 요구하며 동맹 현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7월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중순 열린 한미 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7월 10일 국장급 회의와 7월 18일 차관보 및 부장관급 회의에서 두 번에 걸쳐 논의된 내용입니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되지만 이는 완전한 자동 개입이 아니라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3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 지배해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 지배해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그무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즉,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군비 경쟁, 소위 신냉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과거 냉전 시기 소련보다 지금의 중국이 더 강하고 그때 미국보다 지금 미국이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동맹에 도움이 필요하죠. 과거 약한 소련과 강한 미국 시대에도 유럽 전체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약해진 미국은 이 지역 동맹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해라 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6월 30일 민교 의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사이버 간섭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해킹이나 전자투표 조작 등은 모두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되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조약상 명문화된 법적 의무입니다. 모스탄 대사 등은 중국의 개입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난 총선 결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며 이는 조약상 법적 의무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직 법학 교수인 이 대사는 부연 설명으로 SK, 텔레콤 해킹이든 선거 시스템 조작이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른 대응 범위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제법적 의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헌법, 연방법, 그리고 조약을 최고법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는 조약의 법적 구속력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직 법학 교수인 모스탄 대사는 이를 강조하며 SK텔레콤 해킹이나 선거 시스템 조작 같은 부정선거 행위는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므로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스탄 대사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담에는 김용현 국방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안전장치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사이버 및 우주 공간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제3조의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주로부터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도 동맹 안보에 명백한 도전이 되며 특정 경우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미가 협의해 판단하며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이 제3조 발동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위협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됩니다. 즉, 사이버 공격도
제3조의 자동 개입 조항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공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 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개입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후 백악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여전히 우려하며 이에 반대한다. 이 논평은 한국의 선거가 공정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의 간섭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문장은 중국의 개입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김문수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여전히 우려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축하 메시지 없이 그러나라는 단서를 붙여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즉, 이번 선거가 중국의 간섭으로 오염되었다는 미국의 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한미는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사이버 및 우주 공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선거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개입을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조약상 의무에 따라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흘 만에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역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0분 남짓한 대화였죠. 그 이후 미국은 추가적인 통화나 접촉을 피하고 한국 측의 만남 요청에도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중국의 개입으로 세워진 괴뢰의 정권이자 부정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이 패싱되고 있다는 인식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다가오며 위기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8월 1일부터 미국은 한국산 제품, 특히 현대 기아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 기아차는 일본의 토요타나 혼다에 비해 관세 면제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관세를 낮춘 반면 한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현대 소나타나 제네시스가 토요타 캠리나 렉서스보다 10에서 20%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한국 차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은 베이다이어 회의를 마친 뒤 사중 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퇴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물러나면 글로벌 부정선거의 기획자로 지목된 왕후닝이 미국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한 선물로 해석됩니다. 왕후닝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선거를 포함한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가 드러날 수 있고 이는 이재명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만약 고든창 변호사나 모스탄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의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가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대가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